상반기보다 훨씬 달랐던 것 중에 하나는 상반기는 진짜 M7만 올랐어요. 하반기 들어서 9월 이후부터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거두는 주식들도 막 발생을 했어요. 450% 수익이 났거든요. 테슬라도 여전히 강력한데 주도주로 봐야 되겠죠? 테슬라가 하는 다른 사업부의 실적이 실제로 재무제표에 나타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테슬라가 20%가 급등을 했단 말이죠. 안녕하세요 찐생 여러분, 찐쌤 김지지입니다. 피디님, 오늘은 또 무슨 얘기합니까? 지금 계속 상승할 것 같던 팔란티어가 주춤합니다. 그리고 오라클도 마찬가지고요. 상승세가 끝난 걸로 보이는데 AI 소프트웨어 주식 다 팔아야 될까요? 네, 이 얘기 물어볼 줄 알았습니다. 이 얘기 물어볼 줄 알았고, 일단 팔란티어는 조정받고 있는 게 전혀 끝난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제가 어떤 섹터를 이렇게 사라고 하면 여러분들 안 올라간 것보다 제일 센 거 사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번 소프트웨어에서도 그대로 드러난 것 같아요. 팔란티어가 제일 많이 올랐는데 제일 조정폭이 낮습니다. 늦게 오르는 주식들이 더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또 교훈을 얻어야 한다. 어떤 거? 센 걸 사자. 팔란티어 하나만 좀 생각을 해보면 상승세가 좀 주춤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오라클도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주가가 빠지고 있고, 이게 시장 전체적으로 좀 바뀌는 게 아닌가 생각이 충분히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팔란티어 하나만으로 이렇게 딱 생각을 하면 시장 전체 관점에서는 조금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사실 보면 미국 시장이 진짜 너무 강한 주식이었거든요. 지수로도 강했지만 이게 상반기보다 훨씬 달랐던 것 중에 하나는, 상반기는 진짜 M7만 올랐어요.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엔비디아, 이 M&M 이 세 종목을 중심으로 올랐거든요. 하반기 들어서 9월 이후부터 미국 시장을 생각을 해보면 진짜 많은 다수의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였던 그런 상승 기간이었고,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거두는 주식들도 막 발생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좀 되게 주목이 많이 되고 있는 아이온큐라는 주식도 있고, 뭐 애플로빈이라는 주식도 있고, 소피라는 주식도 있습니다. 아이온큐가 한 300% 정도 수익이 났고요. 애플로빈 얘가 진짜 사고인데 얘는 한 450% 수익이 났거든요. 아이온큐는 뭐 아시는 대로 양자 컴퓨팅 관련한 회사고, 가장 많이 오른 애플로빈은 AI 쪽으로 가기 좀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모바일 앱 마케팅 회사고요. 소피는 그냥 파이낸셜 테크놀로지 회사예요. 미국에 있는 학생들한테 대출금 앱으로 빌려주고 뭐 이런 회사거든요. 근데 이게 막 이런 급등을 했어요. 근데 주가 상승률로만 보면은 가장 높죠. 최근에 보면 이런 주식들이 서서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수익률 게임의 변화? 혹은 반작용 정도로 이해를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주식들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장을 전체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신상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팔란티어나 오라클을 아직도 주도주라고 봐야 될까요? 주도주는 함부로 계속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도주군으로 분명히 봐야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많이 생각하십니다. 너가 생각하는 주도주가 상승이 주춤해지는 거라고 한다면 그럼 시장도 좀 변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당연히 질문이 나올 수 있고, 팔란티어나 오라클이 주춤해지는 거로 시장 관점 전체를 바꿀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AI라는 기본적인 컨셉 하에서 한때는 막 완전 뉴스케일 파워를 중심으로 막 오르기도 하다가, 이튼 테크놀로지, 버티브 홀딩스 같은 데이터 센터 하드웨어 중심으로 또 막 오르기도 하다가, 팔란티어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가 막 강세를 보이고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동시에 오를 때도 있고 조금 막 번갈아 가면서 오를 때도 있고, 이렇게 오르면서 이제 시장이 상승해 왔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모두 다 AI라는 컨셉 하에서 움직였던 주식입니다. 근데 이런 주식들이 강세를 보였던 과정에 상반기에 진짜 셌던 M7 주식들, 뭐 특히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주식들 두세 달 동안은 거의 오르지 않았거든요. 주가 상승이 없었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부진했었어요. 최근 지난주부터 다시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 하반기에 막 이렇게 시장을 이끌어왔던 종목군들 조금씩 수익률이 둔화되는 반면에 빅테크를 중심으로 해서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애플이 고가 경신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날 메타가 고가 경신을 하더라고요. 빅테크로 또 약간 교체되는 듯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전체 주도주 군 자체에서는 특별하게 부정적인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보수적으로 판단할 이유가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는 거죠.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빅테크로 지금 넘어가야 되는 시점 아닐까요? 제가 이제 필살기를 찍으면서 찐생 여러분들께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집중된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종목수를 충분히 늘려놓으시고 포트폴리오로 투자를 하셔라 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사실 마음 같아서야 뉴스케일 파워에서 한번 확 먹고, 그 다음에 팔란티어에서 확 먹고 이러면 좋죠. 진짜 좋죠. 이러면 아마 1년에 아마 수익률 한 1000%씩 날 거예요.
그럼 뭐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은 제 방송을 들으셔야 할까요? 뭐 농담 삼아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애초에 다들 알고 계신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좀 확산돼서 종목들이 쫙 오르는 상황에서는 포트폴리오를 다 가지고 계셔라. 빅테크도 좀 일부 가지고 계시고 하드웨어도 가지고 계시고 소프트웨어도 가지고 계시고 나머지 이 주도주군 같은 경우에는 좀 골고루 가져가면서 미세 조정으로 옮겨 다니시면 그럼 수익이 나쁘지 않게 조정이 전개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돌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1,000만 원이 있으면 네. 지금 딱 미국 주식시장에 들어갈 타이밍입니다. 네. 그럼 일단은 빅테크를 많이 사고 네. 다른 거 조금씩 사면 되는 거겠네요. 처음 필살기에서 핵심 주도주를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되냐고 한번 물어보셨어요. 그때 30% 이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걸 올려야죠. 한 40 정도로 빅테크가 있으면 될 것 같고 지금은 불안하지만 뭐 소프트웨어도 그다음에 나머지 하드웨어도 또 가지고 있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도 여전히 강력한데 주도주로 봐야 되겠죠? 테슬라를 전기차 하나로만 딱 놓고 이런 물리적인 전기차다라고만 규정을 해버리게 되면은 사실은 주도주로 좀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2, 3년간 보면 빅테크들이 그렇게 날아갈 때 테슬라는 아래로 빠지기만 바빴거든요. 그런데 사실 테슬라는 이 전기차 말고도 되게 굉장히 수많은 비즈니스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테슬라가 하는 다른 사업부의 실적이 실제로 재무제표에 나타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아주 인상적으로 좋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 이후에 테슬라가 20%가 급등을 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지금부터는 다르니 좋게 보자. 제가 그전까지 테슬라 엄청 싫어했거든요. 근데 좋게 보자. 이제는 주도주의 한 축으로 보자. 왜? 모든 사업 영역이 결국은 자율주행. 이것도 결국은 AI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AI라는 큰 틀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주도주로 보자. 사실 현재 시점에서 테슬라가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인가 이건 누구도 알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랑 단순히 친해서만은 아니다. 이미 그 움직임은 실적 발표했을 때부터 나타났다. 그리고 그거는 전기차 이상의 개념을 테슬라에 적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추세는 그냥 지금 단계에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라 매우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아닐까. 그래서 지금 테슬라는 두 번째 스테이지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스럽더라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힘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나고 나서 나 테슬라 있었었는데 이런 후에도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긴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양자 컴퓨팅도 조금 떠오르는 것 같던데 네. 어떻게 보세요? 양자 컴퓨팅이 증시의 키워드로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찐생 여러분 중에 댓글로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한 번은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참에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이제 이후에 어떻게 업데이트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앞서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IBM이다. IBM이 유일하게 컴퓨터를 물속에 빠뜨려가지고 작동을 하는 양자 컴퓨팅을 만들어낸 경험이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다까지가 제가 업데이트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대신에 이제 IBM이라는 회사가 주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IBM이라는 회사가 이제 미국에서는 별명이 IT계의 나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겁나 돈을 많이 쓰는데 돈 그렇게 잘 벌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벌긴 하는데 뭐 인상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아서 주가도 엄청 무거워요. 엄청 무겁고 양자 컴퓨팅이라는 이름을 달고 막 나오는 그런 작은 종목들이 막 핫하게 지금 뜨겁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양자 컴퓨팅은 어느 정도일까 생각하면 우리 하이프 곡선 제가 지난번에 주식 교과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곡선상에 양자 컴퓨팅은 첫 번째 상승에 한 중간 정도, 중간보다 살짝 위, 그 정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하이프 곡선의 매우 초반에 있는 거 아닐까 라고 양자 컴퓨팅 주식들을 기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다. 왜? 이 하이프 곡선상에 매우 초반에 있는 건 있잖아요. 우리들이 몰라요. 그거는 랩 레벨에서, 그러니까 연구실 레벨에서 왔다 갔다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양자 컴퓨팅이 우리가 굉장히 초반에 뭔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제부터가 굉장히 매력적이게 됩니다. 근데 실체를 가질 때마다 주가는 엄청난 레벨을 할 것 같아요. 과연
실체를 누가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지난밤에 알파벳에서 뭐 양자 컴퓨팅 관련한 발표가 된 것 같은데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고 뭐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얼마나 양자 컴퓨팅 기술 역사에 대단한 큰 획을 그은 건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진짜 오픈 AI가 챗 GPT 처음 딱 보여줬을 때 그때 같은 혁명인지 아닌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주가도 반응하고 있는 것 같고 결국은 큰 기업을 중심으로 보시라. 양자 컴퓨팅을 한다고. 그리고 제가 아는 한 1등 기업, 가장 높은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는 IBM이다. 근데 IBM? 그럼 IBM 사셔야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한번 사시고 나면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답답해. 미칠 것 같아.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근데 변동성이 낮으니까 시장이 하락하거나 이럴 때 또 위험은 작겠죠. 여기까지가 제가 알고 있는 정말 어설픈 양자 컴퓨팅에 관한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되게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좀 혼란스럽긴 합니다. 팔란티어, 양자 컴퓨팅 방법이 따로 있을까? 이런 혼란스러움을 해결할 수 있는. 사실은 이제 저는 시장 전체적인 종합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팔란티어가 조정을 받더라도 빅테크가 올라가고 이러기 때문에 주도주가 괜찮고 이렇게 해석을 내리는 것 자체가 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니까 양자 컴퓨팅은 어떤 성장성이 있어요? 이렇게 개별단으로 가시게 되는 거죠. 대신에 이렇게 접근을 하는 방법을 누군가 알려주는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의 전체적인 시각 하에서 자기가 취사 선택해서 종목들을 선택하고 투자 전략을 전형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차원에서 생각을 하면 어쩌면 현역 때보다 더 부지런하게 매일 빼먹지 않고 시장 전체를 이해하고 투자 전략들을 도출해내고 실제로 시장이 이야기하는 거를 뽑아내고 우리는 어떤 관점을 세우고 어떤 투자 전략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나서서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께 하라고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시장 접근을 하고 그다음에 투자 전략을 가져가고 마음만 딱 열어주시면 마치 기관 투자가들이 하는 것 같은 그런 관점에서의 투자를 그대로 하실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주식 필살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필살기 시간이 제가 새롭게 컨텐츠를 만들기도 하지만 글로벌 투자의 정석 혹은 국내 투자의 정석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 그리고 또 이건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 부분들도 말씀을 드리거든요. 복습 차원에서 들어주셔도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신생 김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